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만에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30대입니다. 팝콘 없이 보시면 아쉬울 정도니 여러분 팝콘이라도 준비하고 들으시길 바래요.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의 일이 있었는데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죠? 정말 악한 심오한 행동에 결국 저는 손도 안 대고 시원하게 코까지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은 평범하게 남들처럼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뭐 뜨겁게 연애를 했다거나 너무 사랑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지만 평범하게 적당한 온도로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애를 하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갔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저랑은 조금 서먹한 편이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서방님이 워낙 낯을 많이 가리셔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볼 일도 없어서 더 친해지기 어려웠죠. 시모는 그런 서방님과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아들 둘을 홀로 키우셔서 그런가 정말 억척스러우셨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분들이 시모를 쳐다보는 시선에 제가 다 눈치가 보였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노려보면 솔직히 눈치가 보이거나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시모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고 무식하면 이기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무식한지 가끔은 함께 다니기가 창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시모는 말투 자체가 거칠고 다정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죠. 제가 결혼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무렵 명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첫 명절이라서 저는 너무 떨렸어요.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시모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욕 제대로 먹겠다 싶었죠. 남편과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고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시모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 보였겠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일 뿐이고 시모의 시선에서는 그저 어디서 저런 게 왔을까 싶었던 겁니다. 너 지금 뭐하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할 것이지 뭐하고 있는 게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명절 음식 하나를 준비 못해. 너 명절에 몇 번을 보냈는데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니? 그러면서 대체 시집은 뭐하러 보낸 거야? 이거 완전 나더러 똥 치우라는 거야. 뭐야? 에이씨, 비켜. 죄송해요. 비키라고. 재료들이 다 얼마짜린데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어디서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도움은커녕 일만 벌려놓고 있네. 아우 답답해. 야, 너 청소나 해. 청소는 할 줄 알지? 설마 그것도 못하냐? 아니요, 청소할게요. 에휴, 내 팔자야. 아들 새끼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며느리라고 들어온 거 상태 좀 봐라. 저게 어딜 봐서 시애미를 돕겠다는 태도야. 야, 너 요리학원을 다니든 너희 엄마한테 가서 배우든 해. 알겠어? 다음 명절에도 이 꼴이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놀랍지만 시모의 평상시 말투입니다. 딱 저렇게 말하고 끝이면 다행인 거죠. 저 말을 몇 시간 내내 반복해서 했어요. 뒤끝이 길어도 너무 길었고 끝도 없이 말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날까지도 내내 말하며 그 발진하고 제 욕을 했어요. 처음에는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두 번째 맞이한 명절에서 또 대놓고 제게 너무 심하게 욕을 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 이번에도 못하면 너 내 손에 죽는다고 했지?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어머님. 저도 저 나름대로 하는 건데 어머니 방법이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거지. 뭐야?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시애미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지. 네가 뭔데 네 멋대로 하고 있어? 제가 어머님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야, 너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저 대하시는 거 기분 너무 나쁘거든요. 뭐야? 너 지금 네 기분 나쁘니까 나더러 네 기분 살피면서 말하라는 거냐? 그럴 리가요. 고부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는 꼭 지키자는 소리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도 어머님도 저를 부르셔야 할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어머님도 두세 번 말하는 게 싫어하듯 저도 싫어하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시모에게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고 궁시렁거리며 또 욕을 하길래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 들려요. 할 말 있으시면 대놓고 말씀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리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어머님, 요즘 말로 며느리 앞에 두고 뒷담화 까시는 거 아니죠? 야, 너 미쳤니, 정말로? 제가 왜 미쳐요? 할 말 하는 건데, 이게 뭐 잘못인가요? 고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싸워야 하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아니신가? 아무튼 조심 좀 해주세요, 불쾌하니까. 전 이런 식으로 몇 달에 걸쳐서 결혼 1년차 내내 시모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시모가 제게 부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죠. 시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500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과실이 대부분인데 500만 원 선에서 끝난 것도 정말 다행의 수준이었죠. 남편은 우선 현금이 없었고 서방님은 묶여있는 상황이라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아, 수민이니? 일하고 있지? 힘들어서 어쩌니? 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날도 더운데 힘들겠다 싶더라고. 그 수민아, 내가 염치 없지만 부탁할 게 있는데 이번에 차 사고 때문에 500만 원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못 도와드려요. 5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빌려드릴 테니까 갚으세요. 매달 얼마씩 갚으실 거예요? 뭐? 아니 내가 매달마다 갚는 건 어렵고 돈 생기면 목돈으로 줄게.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어머님, 돈을 빌렸으면 빌린 돈부터 갚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셔야죠. 생활부터 하고 여유가 되면 돈을 갚으시라고요? 에이, 그런 마음가짐이면 저 안 빌려드리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매달 갚는 게 어려워서 그래. 그럼 빌리지를 마세요. 저도 이 500만 원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돈 빌려드릴 테니 매달 갚으시고 차용증이랑 다 작성할 거예요. 저는 돈으로 얽히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에휴,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도 가만 보면 참 유난이다. 아니, 아니다. 고마워. 수민아, 너 덕분에 살았다. 고마우셔야죠. 그리고 한 달이라도 밀리시면 이자 올라가는 걸로 각서도 써주세요. 또 독촉할 거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정해진 날짜에 바로 넣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모를 짧은 시간에 너무 잘 파악을 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제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줘야 할 텐데 차라리 그냥 빌려줘서 못 받느니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고 또 이참에 시모를 확 잡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저는 시모가 큰 소리를 치면 더 큰 소리로 받아쳤어요. 그래야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시모랑 서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시모는 제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제가 돌아서면 살벌하게 노려보며 립싱크 욕을 했죠. 궁시렁거리면 제가 바로 뒤돌아서 뭐라고 하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할 거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던가 거울로 뻔히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그러고 있었죠.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싶어서 웃겼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모와의 전쟁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긴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나름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4년차가 다 돼가던 시기였고 급하게 시댁으로 가야 했죠. 갔더니 서방님과 정말 너무 어린 여성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시모는 오랜만에 고함을 지르며 무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던 서방님은 만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자 결혼하겠다며 시댁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여자친구가 21살이었습니다. 딱 봐도 너무 어려 보여서 저도 보자마자 놀랬는데 나이가 21살이라는 걸 들으니 서방님이 도둑놈같이 느껴졌어요. 서방님네 회사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었는데
둘이 어떻게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만날 거면 피임이라도 똑바로 했어야죠. 안 그래도 어색한 서방님과 더 어색해지고 있었고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딱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싫어하는 시무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편을 들어줬어요. 새파랗게 어린 게 얘를 어떻게 키울 건데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종선 네가 뭔 수로 얘랑 저것을 책임질 거냐고. 네가 돈이 많기를 해. 네 애미가 능력이 있기를 해.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아들 자식을 힘들게 키웠나. 내 죄가 크다 정말로. 너도 그만 울고 말을 해봐. 너네 부모님 이 사실을 알아? 아니요, 아직 모르세요. 어머님 허락받고 바로 집에 가서 허락받을 거예요. 저 지금 너무 어리고 능력 없어서 불안하신 거 알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허락해주세요. 네? 이 아이 절대 못 지워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오빠랑 제가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이고, 지랄을 하소서. 사랑이 반복해줄 줄 알아? 그 사랑 하나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냐? 이 철없는 것들아.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돈 있고 사랑해서 해도 이혼하는 게 부부인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21살짜리가 뭔 애를 키운다고 까부냐? 나는 절대 반대야. 수술해. 엄마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마. 내 여자고 내 아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서방님, 어머님 말씀 틀린 건 아니죠. 서방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서로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도 이제 겨우 21살이면 아직 한창인데 서로를 위해 뭐가 옳은 결정일지를 고민해 보세요. 무작정 어머님이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가 웬일로 내 편을 들어주면서 옳은 말을 하냐? 내 말이 이 말이야, 둘 다 멀쩡히 살려면 뭐가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무조건 낳는다고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이것들아. 낳아서 똑바로 못 키우면 그게 얘 인생 망치는 거라고. 한바탕 뒤집어졌고 끝까지 반대하는 시무 때문에 서방님은 집을 나갔습니다. 둘이 알아서 살겠다며 말이죠. 그 여자친구네 집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결국 허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서방님은 집을 구해서 여자친구분과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배가 불러와서 결혼식은 우선 애를 낳고 하기로 했죠. 시모는 극도로 분노했고 때려잡네 뭐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랑 남편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고 걱정이 돼서 가봤습니다. 동서지만 너무 어린 동서라 솔직히 쟤들 뭘 해먹고 사는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커피 좀 드릴까요? 음료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건 괜찮고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솔직히 동서가 너무 젊어서 제대로 살지 뭘 해먹고 사는 건지 걱정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애도 없이 사는데 동서는 곧 엄마잖아.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강할 거라고 난 생각해. 살다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그냥 말해.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고. 감사해요, 형님. 저는 형님이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좋고 싫고가 어딨어. 우리 둘 다 똑같이 처지인데 하나 명심할 게 있어. 대치곤 알겠지만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아마 동수한테는 더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하지는 마. 나도 처음에야 너무 주눅들고 뭘 잘 몰라서 죄송하다고 막 그랬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지 마. 알겠지? 네, 형님. 새겨 들을게요. 감사해요. 저는 동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 반찬 만들 때 더 넉넉히 해서 동서네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어색했던 서방님과 교류가 점점 생기니까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동서네와 저희 부부는 따로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동서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시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봐. 걔네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지? 네, 연락하고 지내요.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연락하고 지내면 내가 난감하잖아? 어머님, 서방님이랑 동성 혼인신고와 법적 부부예요. 곧 애도 태어나고요.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고 안 보고 사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그럴 거 아니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세요. 어쩌겠어요? 며느리라고 꼴랑 둘인데 하나같이. 아유. 저 들으라고 또 대놓고 욕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라고 딱 한 분이신데 너무 힘드네요. 이런 일로 저 가운데 두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범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든 서방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세요. 어머님 말대로 저는 이 집 식구도 아닌 며느리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시무를 빼고 저희끼리 잘 지내는 것 같으니 시무는 배가 아팠겠죠. 결국 못 이기는 척 동서네를 받아줬고 무사히 출산도 했습니다. 시무는 정말 마음을 연 건지 동서 몸조리를 해준다며 동서네 한 달 정도 있겠다고 했어요. 얘를 대신 봐준다며 말이죠. 약간 불안하긴 했으나 동서에게 뭔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뭔가 불안하다며 자주 가보자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동서를 괴롭히려고 굳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달간 지내겠다고 한 거였어요. 어린 동서가 찍소리도 못하니 저를 괴롭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괴롭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뜨니, 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린 게 네 몸 하나 간수도 못해서 그 나이에 애 낳고 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야, 너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다녀. 알겠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야, 내 귀에 네 목소리도 안 들리게 듣기 싫으니까. 아우, 짜증나 죽겠네. 난 너만 보면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알아? 얘도 총서 닮았으면 예뻤을 건데. 네 얼굴 닮아가지고 저게 뭐냐, 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정말. 너, 그리고 네 형님 네 편 들어준다고 그거 믿고 까부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정말.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님 집으로 가주세요. 솔직히 저 도와주신다고 오셔서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그냥 계속 욕만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희 부부가 온 줄도 모르고 시모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동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 서방님이 갑자기 야근을 자주 하는 탓에 혹시 몰라서 비밀번호를 저희에게 공유했었거든요.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으나 현관 너머부터 시모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려서 제가 남편을 맡고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듣고 있었죠. 동서와 한참 대화를 하던 끝에 시모는 갑자기 뒤집개를 들더니 동서의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입 다물어! 입 다물라고! 못 살게 했으면 이혼하고 당장 나가던가. 시애미가 말하면 입 다물고 알겠다고 해야지. 왜 말대답이야? 너 나 무시하냐? 너 경고하는데 더 처맞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대들지 마. 저희 부부는 정말 놀라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저는 동서를 안아줬고 남편은 시모를 말리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뒤집개로 때려? 너희 뭐야, 언제 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어? 당장 짐 싸, 집으로 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엄마, 이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 나 모르게? 야, 아니야. 얘는 얼마나 독한데 맡고 있을 성격이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엄마가 뭔데 사람을 때려? 엄마가 뭐 시어머니라서 며느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실망이다. 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나와, 당장. 그렇게 남편은 시모를 강압적으로 거의 질질 끌고 나갔고 시댁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전 동서를 한참이나 달래주고 위로해줬지만 동서는 너무 분하다며 미친 것 같다고 소름 끼친다고 했죠. 들어보니 오늘 일은 약과였습니다. 형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본인이 입던 팬티를 제 얼굴에 던지면서 손빨래 하라고 하질 않나. 밥 먹다가 제 얼굴에 반찬이며 밥이며 다 손으로 던지면서 네가 처먹어보라고 맛이 있냐고 막 그러질 않나. 남편만 없으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참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말하라고 했잖아. 그걸 왜 참았어? 얘를 뺏는다고 해서요. 나이도 어리고 무능하니까 강제로 이혼시켜서 얘 못 키우게 영원히 뺏을 거라고 자꾸 협박해서 참았어요. 결국 시몬은 동서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걸고 넘어지며 마음껏 동서를 괴롭혔던 겁니다. 이 사실을 서방님에게 모두 말했고 서방님과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했죠.
솔직히 엄마가 혼자서 우리 힘들게 키운 건 맞는데 난 더 이상 엄마 못 보겠어. 형 미안해. 연 끊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줘. 정수야, 너만 끊을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같이 끊고 사는 게 맞아.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고 제정신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뒤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르고 달래고 노력 참 많이 했거든. 근데도 이러는 거면 난 못 보겠다, 엄마. 결국 서방님과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열받았던 시모는 동선회에 쳐들어왔고 마침 제가 동선회에 가던 길이라 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오죽하면 자식들 애미가 싫어서 소름 끼친다고 연을 끊고 살겠어? 내가 나이가 어려도 당신보다 머리에 든 게 많은 것 같은데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서 시애미 노릇하면 당신 머리를 그냥 다 뽑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바닥에 나둥고를 친 채 울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고 수치스러웠는지 씩씩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죠. 동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 이렇게 부정타는 물건에는 꼭 뿌려줘야 해. 저기요, 뭘 봐요?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무슨 관계라고 남의 집에 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웃으며 소금을 부은 동서에게 소금을 건네받고 여전히 노려보는 시모에게 확 뿌려주고 쫓아냈습니다. 그 동선에는 아예 이사를 해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건들지 못하는데 동서를 자꾸 건드리고 그 집에는 애가 있으니 위험해서 결정했죠. 그리고 여전히 시모와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저희끼리는 잘 살고 있답니다. 전 아직도 그날 머리가 산발이 되어 바닥에 뒹군 채 눈이 마주친 시모의 몰골을 잊지 못해요. 통쾌하다 못해 에어컨 파워 냉방을 튼 것처럼 너무 시원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